반갑습니다.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부동산 현업에 있으면서 부동산 계약 상식에 대해서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는 골든마우스입니다. 현업에 있다 보면요, 상가 임대차 시 계약 종료와 함께 원상 회복 의무가 따릅니다. 이럴 때 가장 분쟁이 많은 게요, 원상복구 범위 갖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분쟁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현실이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서도 서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서로 분쟁하는 게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 같은 경우는 어떨 때 진행이 될까요? 부동산 상식 중에서는요,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그 업종과 업태에 맞게끔 인테리어 시설을 하고 보통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업 신고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내죠. 영업을 잘 하다가 상황이 생겨가지고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권리금을 주고받고 나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 폐업을 하는 임차인 같은 경우는 원상회복 의무가 따릅니다. 원상회복 범위 갖고 분쟁이 많이 따릅니다. 어떤 분쟁이냐면, 내가 시설한 그러한 시설만 철거하면 되는지, 또한 전 세입자의 시설물까지 원상복구해야 되는지, 이러한 문제가 많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사례들 같은 경우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일반인이나 저 같은 경우도요, 대법원 판례를 뒤져보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대법원 1999년 10월 30일 판결문과요, 대법원 2019년 8월 30일 판결문을 보면 요지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법조문을 보면 굉장히 헷갈리죠.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제가 핵심 요약만 해서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판결이 아닙니다. 이 판결 갖고 서로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원칙 같은 경우는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본인이 설치한 시설만 원상복구하면 됩니다. 두 가지 대법원 판결 내용을 보면 어떨 때는 본인이 설치한 시설만 판결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또한 다른 판결 같은 경우는 전 임차인의 시설까지 원상회복해야 된다는 판결이 나왔지만, 요약해드리면 틀린 점은요, 특별한 약정이 있었느냐 아니면 없었느냐의 그 차이에 따라 판결 요지가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상가 계약을 하면요, 부동문자로 이러한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상가 계약서를 보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며, 또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한다. 동시행 조건이라는 부동문자가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문자만 있지 원상회복 의무는 있지만 범위는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약사항이에요. 원상회복 범위를 정해주느냐 또한 정하지 않았느냐의 그 차이에 따라 판결 요지는 바뀌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부동문자에 나와 있는 그 내용 이외에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요, 본인이 설치한 시설에 대해서만 원상회복하면 됩니다. 그 기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했을 때 본인이 들어갔을 때 그 상태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약사항이에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회복해야 된다. 이러한 특약조항이 있었을 때는요,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까지 원상회복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 두 가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에서 나온 두 가지 케이스 같은 경우도 틀린 판결이 아닙니다. 기본 같은 경우는 판결문이 틀렸던 그러한 내용들의 중요 포인트 같은 경우는요, 특약사항에 원상회복 범위를 적었느냐 안 적었느냐에 따라 판결 같은 경우가 틀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제가 말씀드린 원상회복 의무는 따르지만 범위 같은 경우는 정하지 않고 상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나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원상회복 범위 같은 경우를 꼭 적어주셔야지 나중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분쟁의 소지가 없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골든마우스였습니다.